자살로 추정되는 국정원 직원의 유서, 그 이후 발표된 국정원 직원 일동 명의의 성명서, 국정원의 민간 사찰 의혹이 불거진 이후 모든 정황들이 물음표를 남기고 있습니다. 직원 임모 씨에 대한 실종 신고부터 석연치 않다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인데요.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국정원 직원 임모 씨의 부인이 실종 신고를 한 시점부터 좀 의문을 삼고 있는데요. 네. 5시간 만에 실종이라고 신고해서 갑자기 왜 신고를 했냐, 좀 의문이 제기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무슨 논평을 하기 전에 어찌 되었거나 이 사건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이름은 모르지만 국정원 임모 씨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일단 방금 질문하신 국정원 직원 임모 씨의 부인이 5시간 만에 실종이라고 신고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예. 제가 오늘 아침 7시에 집에서 나왔어요. 네? 그 전에 뭐 바쁘고 하면은 부인이랑 통화를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5시에 출근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평소와 같이 느꼈다. 별 이상 없었다. 경찰에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그런데 5시간쯤 지난 10시 30분쯤에 신고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경찰 관계자조차 부인이 왜 갑자기 신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국정원에서 이제 임모 씨가 출근을 하지 않으니까 집으로 전화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출근 안 했나 보다라고 그렇게 되면 상식적으로 그럼 우리 남편은 오늘 새벽 5시에 이상 없이 출근을 했습니다. 이상하니까 그러면은 조사를 해주십시오라고 국정원에 신고하지 않겠어요? 입장 바꿔 생각하면은. 예.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는 뭐냐면 새벽 5시에 출근하고 그 사이에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경찰에 신고했다. 아니 소방서에 신고했다는 거죠. 경찰과 소방서라고 나왔으니까 신고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맞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소방서와 경찰에 신고했냐 이거죠. 네. 국정원 직원이라는 걸 다 알면 국정원에서 나온 거 국정원에서 신고를 했어야죠. 이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이 맨 처음 사건이 벌어진 왜 부인이 5시간 만에 남편이 실종했다라고 신고했는지 이거부터 의문이에요. 더군다나 소방서와 경찰서는 신고를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수사를 했다라는 거죠. 보통 실종 사건은 45세 건장한 남성이 사라졌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48시간 이후에 돼야 됩니다. 근데 이건 바로 시작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다른 관계기관에서 이야기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시작부터가 의문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게다가 소방서와 경찰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즉각 출동을 해서요. 예. 시신을 발견하기까지 1시간 30분, 굉장히 짧은 시간이 걸렸다고 하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부터 또 굉장히 우스운 게 뭐냐면은 지난번에 성완종 씨가 집에서 사라졌을 때 집에다가 유서를 놔두고 나갔기 때문에 이 사람 큰일 나겠구나 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해서 핸드폰 추적하고요. 경찰이 1,300명이 동원이 되고요. 그리고 헬기까지 뜨고요. 마지막 통화 후 그 다음 7시간 만에 서울 한복판에 있는 산속에서 발견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완종 씨는 집에서 나온 지 7시간 만에 서울 한복판에 있는 그 산속에서 발견이 됐어요. 경찰 1,300명 동원했고 헬기도 뜨고 핸드폰 추적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된 거냐? 1시간 반 만에 아주 외진 곳에서 외진 숲속에 있는 조그만 소형 차량 안에서 번개탄 피우고 자살한 걸 발견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예, 대략적인 위치를 알고 간다고 해도 1시간 30분이면 굉장히 빠른 시간이에요. 그렇죠. 지금 상황은 거의 더군다나 들어가서 뭐 번개탄 피웠다라는 것까지 다 나오고 경찰이 나중에 다 막고 이거 치는 거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막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서 발견해서 끌고 왔다는 거죠. 그리고 유서 발견했다가 나오는 거고, 마치 옛날에 무슨 사건이 있으면 증거가 없는데 바로 드러나고 증거가 없는데 바로 드러나, 이런 거와 똑같다는 거죠. 자, 의심부터 시작하면 신고 때부터 시작해서 발견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사건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면 또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색깔을 가지고 뭐 이야기한다고. 근데 이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기타 일반적으로 실종 사건이나 또 자살자를 찾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48시간이요. 예, 건전한 45살 남자가 사라졌다. 신고하면은 좀 기다려 보세요. 48시간 후에 찾게 돼 있는데 지금 바로 즉각 출동하고 1시간 반 만에 그것도 시체로 찾았다. 이해되십니까? 나 이해 절대 안 돼요, 이 부분. 네, 합리적인 의심을 가져볼 만한 부분임은 확실해 보이고요. 또 가장 근본적인 이유, 또 한 가지 의문은 과연 국정원 직원이 왜 자살을 했는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가장 궁금한 겁니다. 네. 왜 자살을 했는가? 임모 씨의 말대로 절대로 민간인 사찰하지 않고 선거에 이용하지 않고 오로지 대북 용의자든 뭐든 이렇게 대북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자기들이 했다. 그 뭐 수입해든 어쨌든 간에 했다. 그러면 지금 한참 그 해킹 문제로 공방이 오고 가는 와중에 자신한테 굉장히 유리한 증거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가져서 나는 절대로 민간인 사찰하지 않았다. 라고 보여주면서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증거를 삭제를 하고 사이버 전문가 20년이라는 사람이 삭제를 하고 그리고 자살을 했다. 그럼 이거는 도대체 왜 자살을 했는지 무엇을 삭제했는지 이 뒤에 배우는 무엇인지 누가 압력을 넣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저 나타난 것은 나는 절대 사이버로 사찰하지 않았다라는 유서와 그리고 시체 이거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이걸 정상적인 죽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건 국민으로서 당연한 겁니다. 왜? 국정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니까요. 예, 또 심지어 삭제한 자료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였을 뿐만 아니라 국정원에서 이례적으로 민간에도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던 자료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이전에 17일 날 예. 이미 여야 이야기할 때 절대 아니다. 이거 해킹 이 자료는 민간한테 공개할 수 있는 자료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 사찰하지 않았다는 결정적 증거다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을 삭제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떳떳하게 보여주면은 뭐 사찰하지 않았구나라고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의 정작 주인공이 되는 담당 직원이 자살을 하고 그 증거를 삭제하고 또다시 이야기는 또 복구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아니 20년 동안 사이버에서 일했던 사람이 이것을 삭제할 때 복구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자살했다는 이 자체도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면은 근본적인 죽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어디까지 끝났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합리적으로 추론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 누리꾼들이 사이버상에서 여러 가지 가설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많은 가설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정보가 제대로 소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정보가 제대로 소통되었다라면은 음모론이 뭐니 이런 것들이 자라날 수가 없는 겁니다. 제대로 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이거를 국민들이 잘못했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무엇을 삭제했는지 심지어 지금 얘기는 매우 이례적으로 민간 공개를 약속한 해킹 자료인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 무엇을 삭제했는지 모르니까요. 네, 그리고 이 사안이 지금 현재 뭐 신문과 방송을 막론한 여러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예. 거의 뒤덮이다시피 속보성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전까지는 지상파와 또 JTBC를 제외한 종편 모두 사실상 방관하는 거 아니냐, 왜 이슈화시키지 않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었는데. 그렇죠. 정말 이 사건의 시작은 이탈리아의 해킹팀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그 해킹팀 자체가 해킹당하면서 벌어진 사건이잖아요. 예. 그런데 물론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해킹팀에 일했던 많은 직원들도 양심의 가책 때문에 더 이상 일 못하겠다고 그만두고 한대요. 근데 그 판매했던 거기조차도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우리나라에 들여와가지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언론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시하고 이 부분이 민간인 사찰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도를 했었어야 합니다. 근데 지난주까지 보니까 자료는 JTBC 31건 보도하는 사이에 KBS 2건, 뭐 MBC 1건, SBS 4건 비교도 안 되게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단신으로만 처리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지금 국정원 직원이 죽고 그 자료가 삭제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 이야기가 나오고 나자마자 역전이 돼버렸어요.
역전이 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골라 뽑아서 어디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냐.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한다는 거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온전하게 짚고 있는 것은 몇몇 지금 뭐 인터넷 언론, 국민TV, JTBC 여기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래서 어디 국민들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앞서 드렸던 질문과 연관되기도 하는데요. 사이버 전문가로 20년 동안 임무를 수행했던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 왜 복구 가능하다고 주장했던 자료를 굳이 삭제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도 헷갈려해요. 왜냐하면은 그 전문 용어라서 잘 모르겠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을 그 디가우스인가 이게 뭐 이렇게 완벽하게 삭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복구 가능하게 남겨놓고 자살을 했다라는 것은 어쨌든 나중에 이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 완전히 없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 맞히듯이 짜맞춰진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 죽음이 순수하게 뭐 양심의 가책이든 뭐든 게 자살한 것이 아니라 짜맞춰 놓은 그림에 맞춰서 죽은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은 국가정보원으로서 열심히 일하던 이 사람이 어떤 임무인지 모르지만 일하던 죽음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왜 죽었는지, 무슨 자료를 삭제했는지, 왜 복구 가능한 자료를 삭제했는지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 왜 자살을 했는지, 왜 자료를 삭제했는지 의문이 남지 않는 부분이 없을 정도인데요. 또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국정원이 보여준 행태를 보면서 뭐 성명서도 나왔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한 두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 국정원이 35개국 97개 기관이 해당 프로그램을 구입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시끄러운 나라가 없습니다. 어떤 정보기관도 이런 보도자를 통해 해명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언뜻 보면 그럴듯하죠.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 나중에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이거는 국민에 대한 협박입니다. 왜? 지금까지 국정원이 그 이전으로 올라가서 가지고 있었던 국가안전기획부가 그 이전으로 올라가서 중앙정보부가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이야기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어떤 정보기관도 이런 보도자를 통해서 해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서 과연 대선 전국에서 댓글 달았습니까? 그런 나라에서 정치 공작하면서 야당한테 흠집냈습니까? 그러지 않았거든요. 유일하게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에서 그 짓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예민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거 민간인 사찰 아니냐라고 들고 일어났던 것이죠. 옛날에 1990년 10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보안사에 근무하던 윤석양이라는 2등병이 양심선언하면서 탈출했습니다. 보안사가 민간인 사찰을 했다라고 하면서요. 목숨 걸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때 평화민주당의 김대중 총재 목숨 걸고 단식하면서 결국 싸웠지 않습니까? 보안사 민간인 사찰 끊어내고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반대하던 지방자치제까지 부활시켰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뒷배경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국민들은 예전에 했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는 거고 의심을 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 정보국은 댓글 안 달아요. 야당 그렇게 흠집 내지 않아요. 뭔 착각을 합니까? 설사 그렇게 시도했었죠. 워터게이트 사건. 그 실패했지 않습니까? 불법 부정한 부분은 국민들의 참여에 의해서 뿌리째 뽑아내야 되거든요. 당연히 의문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국정원 하면 자동적으로 연상되는 단어가 민간 사찰, 대선 개입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국정원이 이렇게 스스로 그런 원인을 제공한 부분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또 국정원 직원의 죽음을 두고 야당의 정치 공세 때문이다, 여론 때문이다 이런 지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공작 정치를 통해서 간첩 만들어내는 게 어딘가. 야당이 만들어냈습니까? 국민이 만들어냈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폭력적인 정치를 뒤에서 조작한 사람은 누굽니까? 국정원 아닙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뭐 국민 탓이고 야당 탓, 이거는 국정원이 오만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뒤에 또 사찰하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제는 안다는 거예요. 이 작은 일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신들이 사찰하고 당신들이 탄압하는 그 민주주의 나중에 다시 복구돼서 당신들이 역사 앞에서 무슨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디서? 국민TV에서. 예. 그리고 또 국정원 직원들의 성명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민주국가의 정보기관 직원들이 의심이 간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영화 미션 임파서블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제가 요번에 나왔던 미션 임파서블 5를 보려고, 5 맞죠? 이거 새로 나온 게 5 보려고 했는데 거기서 제일 멋있는 게 에단 헌트예요. 물론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에단 헌트라든지 이런 거기서 일하는 정보 요원은 권력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생명을 지킨다 하면서 지난 4편에서는 핵포탄 해체하는 그런 묘기 같은 것들로 보였고요. 네. 좀 SF 액션이니 뭐니 이런 거기 때문에 좀 웃기긴 하지만 정말 국가를 위하고 국가 정보원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권력을 위해서 일하지 않지요.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요. 지금 국정원 직원들이 성명서를 보면요. 유서를 해석해주고 있어요. 유서에서 나온 내용이 자기들은 깨끗하다. 대북 용의자들만은 그리고 또 대북 사찰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지 민간인 사찰 안 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는 고지고대로 믿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믿어주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 아니다라는 의미거든요. 세월호 때 그랬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메르스 때 그랬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이번에도 국민들로 이거 믿으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똑같은 얘기입니다. 국정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어요. 이 국정은 해체해야 돼요. 해경 해체 안 했는데 국정은 해체해야 합니다. 그게 답입니다. 네, 그런데 새누리당이죠. 여당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국정원의 이러한 여론과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감쌀 걸 감싸야죠. 예. 홍문종 의원이 저번에 그 성완종 리스트 관련돼 가지고 네. 다 발언한 것이 있습니다. CG 준비해서 한번 보여주시고요. 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홍문종 의원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화가 치밀어서 뭔가 이 세상에 복수하고 싶어서 그런 분들이 죽으면서 그런 일도 거짓말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성완종이 거짓말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서에서도 거짓말을 했다라고 그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네, 이번에 다음으로 화면이 나오면 설명해 주시죠. 예. 국정원, 그러니까 그때는 성완종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예. 국정원 직원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국가 최고정보기관의 의혹에 대해서 무책임한 정쟁을 몰고 가 여론전을 벌일 것이 아니다라고 원윤철 이번에 원내대표 이야기하고요. 예.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해킹 프로그램 전문가라는 야당 의원이 실체적 진실을 접근하기보다 의혹 부풀 이거 안철수 의원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정치 쟁점에 몰두하고 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민간인 사찰과 해킹에 관련된 이 엄중한 얘기에 대해서 물타기, 정쟁화. 그러면 국민들이 바라볼 때 또 싸워? 국회의원들 또 싸우는구나 라고 하고 이게 안 보거든요. 거부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물타기 정쟁화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왜 유서에 대해서 이거는 왜 믿고 믿어야 한다라고 국정원을 두둔하고 그때 성완종이 죽으면서 이야기한 건 믿으면 안 된다. 거짓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리한 대로만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쟁으로 몰고 가고 이래서 이게 어디 공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홍문종 의원이 직접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성완종 그때 자기가 얘기했던 것과 이번 국정원 직원이 유서 쓴 거하고 같이 비교하면서 그때는 왜 그랬고 지금 왜 이런가 해서 직접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국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요. 예. 책임자가 누굽니까? 거기에 최고 책임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해킹에 대해서 4개월마다 한 번씩 대통령한테 보고해서 허가받고 해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책임져야 될 사람 따로 있거든요. 이 1년에 벌어진 거 국가 공무원들이 국정원 직원들이 성명서 발표하면서 국민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한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국민들에 대해서 협박하는 겁니다. 이거는 국민들에 대해서 협박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이거 국정원장도 책임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야당이 꼭 짚고 넘어가십시오.
예, 야당도 물론이고요. 국정원장과 그리고 집권 여당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기를 좀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예.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